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계피에 무엇을 넣으면 헬리코박터균 파이로리 박멸부터 여러 가지 효능이 끝내주는지 살펴볼까요? 자, 계피는 이 동네가 이름이 개촌입니다. 개촌. 강아지 개자가 아니고 개수나무 산촌골의 약자라 개촌입니다. 개수나무가 상당히 많았대요. 자, 그런데 계피는 개수나무의 속 껍질로 만드는 시나몬 성분은요, 사실 감초 다음으로 한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약방에 감초할 만큼 모든 한약재에 감초가 들어가듯이 계피도 사실은 한방 약재로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동서양을 망라하고 인기 품목으로 아주 달고 또 맵고 또 아주 독특한 향을 지닌 인류와 함께한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빵을 만들 때도 계피를 많이 활용하고 수정과를 만들 때도 계피를 쓰죠. 각종 요리의 빵이나 과자나 수정과 같은 음료나 또는 약재에 폭넓게 계피를 활용하는데요. 에센셜 오일로도 그 특수 화합물 성분을 활용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 시나몬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이 계피의 시나몬 성분은 질병과 싸울 때 굉장히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자, 고대 인구가 수세기 동안 알고 있던 계피의 의학적인 주장은 비단 아유르베다 의학만 전공하시는 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요새는 허브 의학이나 이제 그 음식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계피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피가 어떤 양리작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피를 강의하면요, 댓글에 꼭 실론 계피냐 아니면 카시아 계피냐의 언급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자,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피는 약 250종이 전 세계에 걸쳐서 자라고 있지만 크게 두 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계피는 주로 카시아 계피, 사이곤 계피, 중국 계피라고 불려지는 카시아 계피를 많이 보고 있고요. 사실은 조금 고가이지만 조금 드물게 보실 수 있는 게 실론 계피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약간 양피지 말린 것 같은 느낌의 이 계피가 바로 실론 계피고, 카시아 계피는 그거보다는 좀 투박하죠. 자, 실론 계피와 개수나무 계피 두 종류로 나누는데, 실론 계피는 주로 태국이나 스리랑카 같은 곳에서 조금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카시아 계피는 주로 중국 계피 또는 사이곤 계피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나무에서 비롯되고요. 가격이 저렴해서 상당히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론 계피는 맛이 어떤 맛이냐면 감, 귤 맛이 약간 나고요. 이 카시아 계피, 개수나무 계피보다는 많은 양을 섭취해도 간에 손상을 주고 간 질환을 일으키는 쿠마린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환우분들이 쓰실 때는 이 카시아 계피보다는 실론 계피를 활용하시는 게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피가 이제 어떤 양리작용이 있는가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뷔페집에 가시면 식사 다 하시고 막 짬뽕으로 다 드셔서 뭐 장기가 다 부패될 만큼, 사실 죄송합니다. 이거 뷔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속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음식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드시면 뷔페 식당에 가셔서 뷔페 돼 갖고 나오시죠. 그래서 사실은 서너 가지만 단순하게 드시는 게 좋은데요. 식사를 하고 나서 꼭 수정과를 드시면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죠. 꺽 하시면서. 예, 계피에는 이 소화불량일 때 소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월경에 트러블이 있는 분들, 월경 불순이거나 또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도 계피가 처방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을, 이제 환절기에 기침을 자주 하시거나 또 말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쉰 분들 또는 인후염 등에도 계피를 많이 처방했습니다. 현대 허브의학에서는 계피를 소화불량에도 처방을 하고 감기나 독감에도 처방을 하고 흉부에 감염이 되어 있을 때도 계피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말초순환 혈액이 잘 안 될 때, 그 다음에 손발이 자꾸 굽고 혈액순환이 안 될 때도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치료제로 활용을 했고요. 기침이 많이 날 때도 계피를 달인물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피에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혈액을 묽게 하는 쿠마린이 소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카시아 계피보다는
실론 계피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장기간 복용하실 때 카시아 계피를 오랫동안 활용하시게 되면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피가루로 티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 오트밀죽 하는 말에서 종종 드시죠. 오트밀죽에다가 한 큰술씩 뿌려서 먹어도 소화를 작용을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드실 때 뭐 계피가루를 좀 드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제 계피에다가 뭘 같이 첨가하면 더 효능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면 지구상에서 상하지 않는 유일한 음식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꿀입니다. 꿀이요. 그런데 꿀하고 계피를 이게 믹스하시면 차를 마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감기 걸렸을 때도, 편도선이 부었을 때도, 인후염이 있을 때도, 기침이 많이 날 때도 꿀에다가 미지근한 물에다가 꿀과 계피를 섞어서 차를 마시게 되면요. 이런 증세들이 빨리 완화가 됩니다. 감기 증세가 빨리 완화가 되고 또 관절염이나 류마티즘에도 계피와 꿀을 섞어서 자주 드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을 받고요. 방광에 염증 있는 분들 있죠. 자궁경부, 질, 염증 있는 분들도 계피를 활용하시게 되면 칸디다 질염뿐만 아니라 그럴 때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궁 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피부 미용,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날 때는 사실은 구취의 원인은 다양하죠. 장폐색이 돼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도 있고 위장 기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피로를 회복하는데 젖산 피부르산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분들에게 계피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 항암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 계피와 꿀을 활용해서 차를 자주 드셔도 빨리 항암 후유증이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이 있을 때, 소화불량일 때,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유발된 위궤양이나 위암 증세를 많이 빨리 회복시킬 수가 있고요. 포도상 규균이나 병원성 대장균,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염증들을 빨리 완화시키는데 계피가 상당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헬리코박터균을 빨리 완화시켜 주길 수가 있어요? 보니까 꿀하고 계피를 넣은 차를 마시면 이렇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제 그 신장에 결석이 있거나 간 청소하실 때 6일 동안 뭐 드셨어요? 사과 주스나 암 환자들은 사과산 가루를 많이 쓰시죠. 그 이유는 6일 동안 담석을 부드럽게 녹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과 주스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거기다 계피가루를 좀 같이 뿌려보세요. 자, 그러면 단맛은 높이면서 이제 간에 있는 담석도 빨리 녹여주지만 유화시키지만 식중독균이나 균을 잡는데 헬리코박터균뿐만 아니라 식중독균을 잡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피에다가 꿀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되고 헬리코박터균을 죽일 수가 있고 식중독균을 죽이는데 사과 주스에다가 계피가루를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빵을 만드실 때 계피가루를 많이 활용하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넛밀크를 하실 때도 캐럿 파우더뿐만 아니라 계피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주방 이모님들 참고해 주세요. 그러나 임신 중에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계피를 통해서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계피하고 뭘 쓰니까 꿀을 써서 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뭐에다가 뭐를 사과 주스에 계피를 넣으셔도 헬리코박터균뿐만 아니라 식중독균까지 잡을 수가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오늘 배우셨어요. 자, 음식이 약이 되도록 드시는 방법 잊지 마세요.